네, 저수학과가 부원장 맡고 있는 김태진입니다. 저는 과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들어가는 학년은 올해부터는 예비 고1부터 들어갈 건데요. 그 전까지는 제가 1학년은 선생님들한테 이제 좀 맡겨드렸고, 제가 고2, 고3 위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바뀐 첫 해다 보니까는 이제 좀 들어가서 제가 이제 2학년, 3학년이랑 이렇게 연계되는 내신까지 이제 그 연계되는 부분을 설명도 좀 아이들한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는 학년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시는 분들은 이제 대략 아시겠지만은 네,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바뀐 이제 그 과학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과목은 공통 과목에서 통합과학 1, 2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과학 탐구 실험은 수능 과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이제 작년에 발표된 내용이랑 조금 다르기는 한데, 네, 모든 학교가 2학년 1학기 때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에 2학년 1학기 한 학기 동안에 끝나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이제 생각하시기에 좀 그러면은 선행을 2학년 내신 선행을 내신 잘 받아야 되니까 좀 일찍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찍 들어가면 좋죠. 다만 통과 내신이 안 잡히면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독이 됩니다. 그래서 통과 내신이 먼저 잡히고 나서 아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싶으면 저희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려요. 이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이렇게 일반 선택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면은 일단 내신은 잡아야 돼요. 왜냐면은 통합과학을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 쉬었다가 3학년 때 정규과정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수능은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까먹는 부분도 많고 감을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내용을 뭐 상위권 아이들 이제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 풀 때는 그 내용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문제 푸는 그 감이 중요한 건데 그걸 많이 까먹고 있어서 1학년 때 통합과학을 좀 확실하게 잡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이게 끝나고 문제는 이제 요 진로 선택이에요. 그래서 진로 선택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불리함이 있고 유리함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학교별로 설명을 드릴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진로 선택도 한 학기에 끝나요.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학기에 다 끝나는데 요 일반 선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겨울방학이라는 그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라는 긴 시간이 있어서 요거를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2학년 2학기 때 들어가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길어야 3주예요. 그러면은 여름방학 동안 이게 이제 지금 3학년으로 치면은 이제 투 과목에 해당되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름방학 때 다 이걸 커버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일반 선택이랑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을 미리 결정을 해서 같이 들어가 주는 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좀 세이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는 단어도 어머님들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차 지망할 학교는 다 결정을 하셨죠. 뭐 일제방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 학교에 반드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요 주변에 있는 주요 학교들만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부흥고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때 메디컬 계열, 공학 계열, 자연계열 이렇게 나눠놨는데 솔직히 뭘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계열이면은 가급적이면 화학하고 생명 쪽을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공학 계열이면은 화공이나 뭐 생공 이쪽을 빼면은 나머지는 물리학을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제가 적어드린 거는 반드시 이렇게 선택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선택했을 때 불리함은 없습니다. 불리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는 여기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게 3학년 1학기고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2학년 2학기로 들어가는 그 선택 과목인데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는 메디컬 계열이나 공학 계열 생각하시고 있는 어머님들은 역학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 개 요거를 선택했을 때 크게 불리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연 계열은 일단은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물의 유전 이 과목은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가급적이면 피해라. 그러니까 그 일부 학교에서 일부 대학에서 생물의 유전을 필수로 넣어놓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는 생물의 유전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아이가 생물을 아무리 좋아하고 유전을 재미있어 한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배우고 있는 고3 아이들의 생명원 유전 제일 어려운 파트죠. 그리고 생명2의 유전 제일 어려운 파트를 집대성했는 거예요. 이건 거의 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선택했을 때 선택하는 인원도 물론 적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거 공부하느라고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세이브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학교가 있어요. 몇몇 학교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좀 참고를 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 대사가 가장 편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요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 26년 입학생 기준 편제표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셨을 때 분리하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은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경고, 그러니까 1학년 1학기까지 거의 똑같아요. 2학년 1학기까지 똑같은데 뭘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까지 가요. 배경고 같은 경우는. 근데 생성과 우주과학은 솔직히 이거 선택 안 해도 됩니다. 이거를 요구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3학년 2학기까지 이게 진행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과목마다 조금 그 순서의 차이가 있지 선택하는 과목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평촌고, 신성고, 성문고는 편제표가 똑같아요. 편제표가 똑같아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메디컬 계열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때 화학 반응의 세계 요거 정도면은 됩니다. 요것도 할만합니다. 이것도. 아이들의 학업 부담 크게 가져가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했을 때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동안고는 내년도 입학생 기준 현재표가 안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작년도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인데 아마 올해도 똑같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작년이랑 올해랑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가 조금 다르기는 하죠. 여기 보시면은 다른 학교들은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일반 선택 과목이 1학년 1학기 때 다 끝났는데 동안고는 이걸 나눠놨어요. 그리고 진로 선택을 3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안고가 학생들 학업 부담을 줄여놓은 거는 맞아요. 줄여놓은 건 맞는데 그건 2학년까지만이고 3학년 때 완전히 몰렸죠. 근데 3학년 때 진로 선택을 학교에서, 대학에서 크게 뭐 가산점을 주어진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은 동안고가 가장 현실적인 편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업 부담이 이게 나눠놨으니까 이게 아이들이 좀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성고도 다른 학교들하고 이제 동안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과목의 순서만 조금 차이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생물의 유전은 아무래도 좀 빼시는 게 좀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내신 이제 5등급제로 넘어가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이 3등급부터는 수시로 대학 가기에는 힘들어집니다. 3등급이면은 지금 9등급제 내신으로 하면은 4등급 언더예요. 5등급, 6등급 이렇게 나와버리면 저희가 수시 못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예비고1 학생들한테는 3등급부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어떤 과학적 사고문제 이게 뭐냐면요. 어머니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치동 암흑의 스킬이라고.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대치동에서만 구전되어 오던 그런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인데 그게 이제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제 대치동 암흑의 스킬이 유행하게 시작했는데 이게 대치동 암흑의 스킬이라는 거를 저도 이제 많이 접해봤고 저도 문제 푸는데 굉장히 화려한 문제풀이법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독이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떤 한 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그거를 선생님들이 풀이를 해요. 그럼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세 번 풀어서 가장 깔끔한 풀이 그리고 가장 나이스한 그리고 화려하고
처음 풀 때는 칠판 뭐 한 반을 써가지고 한 문제를 풀었다라면은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줄 때는 이걸 두 줄로 줄여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죠. 아니 저거를 두 줄에 끝낸다고? 혹하죠.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대치동 암기 스킬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주위에 돌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게 뒷북이라는 거죠. 내신에서는 어느 정도 먹힐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내신은 나왔던 문제를 변형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먹힐 수가 있는데 수능은 항상 새로운 문제가 접근이 되고 그리고 그 암흑의 스킬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깔끔한 풀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게 통용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그 인간 강사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런 스킬이 유전 파트에만 한 49가지가 넘어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49가지 이 공식을 외우는 것도 힘든데 이거를 외웠다 한들 어떤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는 아이들이 이걸 판단을 못해요. 극사위권 아이들은 알아요. 근데 극사위권 아이들은 제가 이제 이런 풀이도 있어 이게 암흑의 스킬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 아이들 반응은 한결같아요. 근데 그게 왜 암흑의 스킬이에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 개념은. 그래서 항상 뒷북을 치는 그런 풀이 방식은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능에서는. 그래서 과학적 사고방식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수렴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치동 암흑의 스킬이라는 것은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스킬이 또 나오는 거고 또 그 다른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또 다른 스킬이 또 나오는 거니까 발단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익혀야 되는 스킬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예리한 칼날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배워낼 수 있는 예리한 칼날 하나만 있으면은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평가원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평가원에 그냥 수능하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훈련하는 게 3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첫 번째 나중은 없다. 이거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내용 설명을 들으면은 다 가만히 이렇게 펜은 들고 있지만은 적지는 않아요. 그리고 고개만 끄덕거려요. 그런데 제가 물어봐요. 이해됐니? 이해됐대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거기다 태클을 안 걸어요. 왜냐면 거기다 태클 걸면은 아이들은 자기만 선생님 뭐라고 했다고 상처받거든요. 태클을 안 걸어요. 넘어져 봐야지 안 넘어지는 법을 알듯이 그래?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 다른 걸 써요. 이거 이해됐으니까 이거는 뭘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몰라요. 네. 그래서 나중 너 이거 왜 안 적었어? 메모라도 해야지. 적어야 된다. 선생님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집에 가서 안 보고 일단 첫 번째 안 보고 두 번째는 봐도 그때 그 느낌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 느끼는 그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그 시간에 적어놓지를 않으면은 집에 가서 봐도 힘들어집니다. 수업 시간에 메모를 하고 집에 가서 봐도 안 돼요. 까먹는 게 생겨요. 그럼 그게 나중에는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메모를 하고 집에 가서 노트 필기를 다시 정리를 해요. 서머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적어놨던 내용이지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적었지만은 집에 가서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나. 이걸 내가 왜 적었지?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질문이 돼서 다음 시간에 와서 선생님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라고 하는 이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질문을 하라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아니라 대부분 문제 못 푼 거 질문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왜 못 풀었을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못 풀었을까? 뭘 몰랐기 때문에? 대부분 내신 문제도 그렇고요. 어머니. 수능 문제는 뭐 더더군다나 그렇고 평가원 문제를 변형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내신 시험 문제도. 그럼 평가원의 그 방식은 뭐냐면은 한 가지 교과서에서 배운 어떤 추론적 사고 이런 그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으로 풀이를 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거든요. 평가원 항상 그래요. 그 누군가 얘기하죠. 사교육은 단언컨대 단 한 번도 평가원을 이긴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아무리 제가 예상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평가원 항상 피해가요. 평가원. 그래서 평가원에 수능한다는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럼 평가원 방식대로 가는 거죠. 추론 능력을 좀 키우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은 개념부터가 확실하게 잡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될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냥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됐어요 선생님. 그리고 집에 가서 정리를 해도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그게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 중에 이제 저하고 이제 몇 번 이제 9년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항상 노트 정리, 써머리는 내 손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적은 내용에 대한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문장, 똑같은 한 문장을 봐도 다른 사람이 써준 것과 내가 쓴 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손으로 만든 그 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예시인데 제가 항상 요 왼쪽에 있는 페이지를 어머니들한테 보여드렸어요. 뭐 맨날 똑같은 것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여기는 이제 다른 학생 거, 요거는 다른 학생 거. 그래서 요 두 학생 거를 이제 비교해 드리면은 이 학생은 남학생이고요, 이 학생은 여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조금 더 먼저 저한테 이제 배웠던 학생인데, 여기 보시면은 문제 꼼꼼히 제대로 읽기 이런 거를 다 적어놓습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뭐 때문에 이 문제를 틀렸는지. 그래서 이 학생 노트를 보면 이게 이제 뭐 제가 예시로 그냥 한 페이지 가져온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내용 정리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문제, 이것도 다 언니 쓴 거 아니에요. 쓸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그냥 오려 붙이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다 오려라. 언제 쓰고 앉아있냐. 다 오려라. 그리고 풀로 붙이고 여기다 이제 자기가 왜 틀렸는지 풀이 방식 쓰고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그럼 노트가 이만해져요. 이걸 다 붙이다 보니까. 그래서 꼼꼼히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언니. 이 학생이 지금 현재 고려대 박사를 나와서 삼성전자 최연소 과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신나가지고 저한테 영화 공부 찾아왔어요. 저는 그렇게 어떤 공부하는 습관이 굉장히 자기한테는 대학원 공부할 때까지도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킬 건데, 과제는 제가 이걸 숙제로 내주진 않고 막 않아요. 노트 검사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노트 검사하는 순간 애들은 날림으로 씁니다. 혼나기 싫어서 그냥 대충 씁니다. 그냥 진심에서 우러나서 써야 되는데 자기가 도움이 된다는 걸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 아이들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좀 움직여야 돼서 뭐 그렇게 제가 혼을 많이 내는 타입도 아니고, 근데 아이들은 저를 많이 무서워하더라고요. 혼을 내지는 않아요. 혼을 내지는 않고 이렇게 유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저는 이 방식이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던 이 아이는 좀 2014학번이에요. 14학번이고 유학생이 21학번인가 22학번인가 그래요. 이제 서울대 약대를 들어갔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써왔던 방식이고, 저도 고등학교 때 해서 효과를 봤고, 그리고 제 제자들도 효과를 봤던 방법이고, 지금까지도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들한테 안 보여드리는 노트가 하나가 있어요. 너무 아이들한테도 안 보여주는 노트가 있어요. 너무 잘해서 이거를 보여주는 순간 아이들은 포기를 해요. 난 저렇게 못해. 또 얼마나 잘했냐, 그래서 여기다 한 페이지 넣어봤습니다. 이 학생이 이게 2017학번 아이거든요. 수능 성적표가 자유이용권이에요. 근데 연대 납치당했죠. 연대 납치를 당했는데, 얘 납치당하고 나서 수능 성적표 나오고 나서 울었어요. 그래서 남학생입니다. 이 아이도 제가 올해 3학년을 올해를 제외한 모든 제가 그 경력 중에서 제가 가르친 제자들 중에서 저의 컨셉대로 제일 잘 따라온 학생이었어요. 근데 올해 이거를 뛰어넘는 학생이 나왔어요. 올해 이번에 어저께 수능 본 학생인데, 그래서 그 녀석은 제가 노트 갖고 와.
너도 이렇게 내가 스캔 다 떠놓을 거야. 선생님, 저 원본 저 주시, 아니 원본 너 주지 마. 너 원본 왜? 저 과외할 때 쓰려고. 그 녀석은 이미 이제 과외까지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녀석이 이걸 다 뛰어넘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만들어 놓는 거를 아이들한테 계속 그 보여줄 거예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선배들의 예를 들어주는 게 아이들한테는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너희 선배 이렇게 했다. 보여주면서 좀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네 내신 관리 저희 학원에서만의 특징이죠. 네. 선생님들이 지금까지는 제가 고1 내신을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저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개념 정리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어떨 때는 와 나도 저렇게는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저도 그래서 내년에 큰일 났어요. 동생들한테 밀리지 않으려면은 네, 저도 굉장히 꼼꼼하게 아이들을 하나하나 내 지도를 다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선의의 경쟁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통해서 이제 실전들 이거는 뭐 어느 학원이나 다 비슷한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네 이게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확인학습. 어떤 학원이든 다 얘기는 해요. 근데 제대로 지켜지는 학원은 제가 볼 때 저희 학원이 유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주 와서 시험 기간 동안에 매주 와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백지 테스트에 풀어내고 서술형으로 써내고 이런 식으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매주 확인을 해요. 선생님이 이거는 아이들 그냥 전체 앉혀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다 따로따로 해요.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통합과학이다 보니까는 그리고 중학교에서 이제 올라온 아이들이다 보니까는 중학교 때 그 암기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을 아직 탈피를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신 대비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외울 거 외워주고 아니면 못 외웠어? 그러면은 남아서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대표적인 예예요. 이 배경고 학생인데 이런 식으로 백지 테스트를 줍니다. 그냥 백지 테스트 한 게 딴 게 아니에요. 빈 시험지 줍니다. 빈 거 시험지 주고 칠판에다가 선생님이 주제를 써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네가 아는 거 다 적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학생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지는 않았어요. 몇 번 하다 보니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좀 이끌어 나갈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 1학년, 2학년 뭐 방학 내신 그 비율이 아이들 잘 1등급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어머님께서 예전에 한번 상담을 오셨었어요. 영재고 3차까지 이제 갔는데 안타깝게 이제 탈락을 해서 이제 저희 학원이 소문을 듣고 이제 오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잘하는 영재고 3차까지 가면 얘들은 모든 데가 검증이 끝난 아이예요. 너무나 훌륭한 아이예요. 근데 우리 학원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잘하는 아이들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 외에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은 잘 못했어요. 잘 못했는데 저희가 끌고 올라가서 얘네들이 2학년 때 빵 하고 터지니까는 잘했던 아이들이 쟤 저런 애 아니었는데 저 어떻게 저렇게 잘 나왔지? 쟤 어디 다니지? 하다 보니 2학년 때 애들이 쭉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1학년 올라와가지고 아마 굉장히 첫 시험에 긴장 많이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아이들 이제 지도를 하는 거고요.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커리가 또 따로 진행이 돼요.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따로 반을 또 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이제 제 그 카톡에 있는 내용들 최근 것만 이제 모아놓은 거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학교만 지금 남겨놨어요. 이 학생은 성신여대 붙었고, 이 학생은 연대 통금 붙었다고 연락이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좀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1은 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1등 나오고 100점 나오고 이 학생이 제가 가장 뿌듯한 학생이에요. 그 학생. 반에서 1등이고 전교 3등인데
이 학생이 2학년 때 올해 수능 봤거든요. 2학년 때 작년에 내신이 양명여고에서요. 누군지 묻지마세요. 내신이 4, 5등급 정도 됐어요. 4, 5등급. 근데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내신 끝나는 날 아이들 쉬고 싶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내신이 늦게 끝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진도 보강을 불렀어요. 끝나는 날. 그것도 5시간 연강짜리로. 다 와요. 불평불만 없이 와요. 근데 아이가 공부를 시작한 지 좀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성적은 많이 안 나왔는데 너 괜찮다. 이렇게 했으면은 3학년 때도 분명히 모의고사 점수는 치고 올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 선생님만 믿고 갈게요. 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시킨 대로 하면은 어머니 성적이 안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이제 남학생 가지신 어머님들께서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아이들 시험 끝났는데 학원에서 오래더라도 아 엄마 시험 끝난 날은 좀 하루만 쉬자 막 하면서 이제 엄마랑 싸우기 시작해요. 저희한테 맡기세요. 그냥 네, 저희한테 맡기시면은 그 아이들을 대부분 못 이기시죠? 어머니께서 학원으로 전화를 하세요. 아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 오늘만 좀 그럼 저희가 뭐 어머니 안 됩니다 이러지 못하거든요. 아 어머니 알겠습니다. 네, 아유 쉬어야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떡합니까? 근데 네 그냥 저희한테 그냥 믿고 맡기시면은 저희가 알아서 아이들 잘 달래가면서 혼내지도 않아요. 저희 선생님들 과학 선생님들 아이들 많이 혼내는 스타일 아니에요. 제가 제일 많이 혼냅니다. 제가 제일 많이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그 성적이 쭉 올라가가지고 너무 뿌듯해요. 전교 1등하고 뭐 이런 아이들보다 네, 이 학생이 믿고 따라와줘서 너무 네, 지금 제 자랑거리입니다. 네, 여기 이 학생은 올해 이제 시험 본 학생인데 처음에 점수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얘가 잘하는 아이인데 요번에 중간고사 유전이 어려워요, 언니. 진짜 어렵습니다. 언니. 학생들이 그래요.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운 과목 처음이라고 해요. 수학보다 어렵다고. 유전이 많이 어려운데 그 시험을 요번에 중간고사 봤는데 점수가요 70점 언더로 나오는 거예요. 60 앞자리가 6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 귀를 의심을 했어요. 얘가 일단 너 시험지 갖고 왔다. 시험지가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정도 난이도면은 너 그래도 10등 안에는 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1등급이 얘네가 4명인가 5명이나 그랬던 거예요. 일단은 너 2등급은 나올 것 같고 안전빵은 나올 것 같고 일단 기말을 한번 노려보자. 너무 실망하지 마라. 아마 너 생각보다 등수는 높게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60점대가 단 한 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도 못 믿겠는지 네, 이렇게 꼬리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전교 1등이라고. 그러니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이걸 아이들이 느껴봐야 돼요. 하니까 되네. 하니까 되네. 안 해보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래서 하게끔 저희가 유도할 테니까요. 저희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요. 이제 요건 이제 내신 분석표예요. 학교마다 이제 배경고부터 시작해서 내신 분석표인데, 요거는 어머니께서 저희가 집어넣은 이유는 저희 이렇게 다 분석해서 아이들 관리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넣어놓은 거고요. 그 자료집 한번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풀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부분 보기 좋고요. 이런 식이에요. 보면은 여기 X축이랑 그 다음에 Y축이랑 똑같죠. 똑같은데 금속 이온수인데 전체 양이온수. 양이온은 금속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그래서 X축, Y축 똑같은데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하는 그래프구나.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당황하지 마라.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자료가 아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을 해서 아이들한테
다 알고 출제를 하시는 거예요. 지도를 하실 때. 그래서 쭉 이제 보시면 됩니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성문고 이렇게 보면 학교마다 문제가 다 유사합니다. 이게 문제가 유사한 이유는 뭐냐면은 평가원에서 나오는 문제를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어차피 다 유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구성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인더원고 선생님 욕심이 많으셔서 많이 넣어. 네. 여기 이제 그 표준 커리큘럼이고요. 통합방학을 지금 시작하게 되는 아이들은 2월 말까지 특강 통해서 총 18회로 완성이 됩니다. 2월 말까지. 그러면은 이때 저희가 또 시험을 봐서 판단을 해요. 내신 심화반으로 가는 통합과학을 내신을 한 번 더 가야 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일반 선택으로 진행을 할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반을 나눕니다. 그리고 내신 심화반으로 진행했던 아이들을 다시 여름방학 때 특강으로 물리화학을 아마 요건 거의 들어갈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여기서 물리화학 특강도 일반 선택 물리화학을 배우지만은 2학기에 나와 있는 물리화학을 먼저 배웁니다. 그러니까 2학기 통과 대비를 같이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선택 특강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1년 통합과 1년 커리를 이렇게 쭉 가는 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이들은 심화 과정이 통합과 심화 과정이 2월 말까지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 되는 아이 있고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똑같이 심화반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다 실력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시험 통해서 내신 심화로 들어갈 아이와 그 다음에 일반 선택으로 들어갈 아이들이 나누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심화 과정을 그래도 돌렸기 때문에 2학기 여름방학 때부터는 일반 선택으로 쭉 진행을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 선택을 빨리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내신을 챙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학생들 보면은 내신 대비 기간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은 한 4주, 5주 정도 이렇게 짧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로 커버가 되는 학생이 있고 안 되는 학생이 있어요. 만약에 안 될 것 같은 학생은 저희가 미리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걸러냅니다. 이렇게. 안 되는데 거기 붙어 있는 것만큼 제일 미련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님들께서 이제 들으시기에는 기분이 나쁘시죠. 분명히 우리 아이는 심화까지 갔는데 통과 심화까지 갔는데 왜 또 내신 심화를 하냐? 난 아니겠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판단할 때 어떤 아이가 얘는 못해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 선생님들 저 포함해서 저희 선생님들 어머니께서 한 번이라도 이제 상담을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절대 아이들한테 이렇게 상처되는 얘기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안 되면 새벽 2시고 3시고 남겨서 같이 풉니다. 아이만 떨렁 남겨놓지도 않아요. 오늘도 선생님 수업이 없으신데 안 되는 아이들 다 개별적으로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안 되는 아이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점수가 안 오르는 학생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점수가 안 오르는 학생도 있어요. 그럼 얘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분석이 안 되죠. 여럿이서 같이 있는데 얘만 쳐다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 아이는 따로 불러요. 오늘처럼.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는데 따로 불러서 제가 문제를 찍어줍니다. 자, 요거 세 문제만 먼저 풀어보자. 그리고 푸는 동안에 5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든 저는 옆에서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지켜봅니다. 끝까지. 애가 답을 도출해낼 때까지 끝까지 지켜봅니다. 만약에 도출을 못하겠어 선생님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자, 네가 어떻게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했지? 왜 이렇게 시작했는지 내 생각을 얘기해볼게. 얘기를 해줍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떻게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거를 보려면은 그 학생이 푸는 과정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그래야지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못하는 아이만 남기는 게 아니라 따로 부르는 게 아니라 잘하는 아이들도 따로 부릅니다.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따로 부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못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속상하셔도 믿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결과로서 증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반에 지금 가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물리, 화학을 일반 선택으로 이제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 학생들은 이렇게 심화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일반 선택. 그러니까 통과가 거의 완성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과가 완성형인 아이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치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2년치, 3년, 그러니까 고3 때까지 과정을 다 생각을 하고 커리큘럼을 짜야 돼요. 아까 제일 처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진로 선택으로 넘어가면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극단적으로 짧아집니다. 근데 내용은 일반 선택보다 어려워지거든요. 일반 선택보다 어려워지는데 준비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2학년, 3학년 커리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맡겨주시면은 결과로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차별 커리큘럼, 그래서 18회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통합과. 그래서 1월, 그 다음에 2월에는 이렇게 주 2회씩 이렇게 진행되는 주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마무리 짓는 이렇게 주차별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개강하는 아이들은 12월 말에 들어오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좀 여기가 좀 빡빡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선택 물리학이나 그 다음에 화학 이제 시작하는 반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일반 선택을 선행을 들어가고 2학년 선행을 들어가고 통합과학은 따로 이렇게 특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통과만 커리큘럼 짜는데 굉장히 머리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짜맞춰가지고 다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 2차 개강반 이렇게 진행이 되고 화학 1차 개강반, 2차 개강반 그래서 1차 개강이든 2차 개강이든 특강으로 통합과학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게 이제 시간 덩어리도 이제 보시기 편하시라고 일단 예비고1 통합과학 1차 개강 강이 이렇게 월, 화, 금, 토, 일 요 시간대에 1차 개강이 진행이 되고 1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개강이 12월 말이죠. 그때 그 중3 시험 끝나고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 감안해서 2차 개강하는 데는 금, 토, 일 이렇게 5개 반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은 이렇게 4개 반이 있고요. 만약에 요 시간대에 들어오시려면은 아이가 중간에 들어가는 게 됩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중간에 들어가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어디서 나왔던 스님이 얘기하셨던 무소의 뿔처럼 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평가원에 순응하는 공부 방식이 제가 볼 때는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항상 평가원 교수님들은 대치동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특정 스킬들이 있는데 그걸 저격해왔어요. 올해도 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킬들로는 시간 내에 절대 못 풀게끔 만들어버려요. 어머님께서도 너무 이제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졌죠, 요즘은. 너무 많아졌죠. 그런 거에 너무 부황장하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오세요. 궁금하시면. 그리고, 아까 제가 커리큘럼, 과학 선택과목 이렇게 2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어머니 이거 지금은 이해됐어도 시간 조금 지나면은 아이랑 똑같으실 거예요. 이해 안 되시고 까먹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그 자료 어디다 놨더라 하고 또 찾으시면 없으실 거예요. 고민되실 때마다 오세요.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성실성의껏 상담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입시 과정이 많이 변화가 됐죠. 지금 예비고 2부터 시작해서 많이 변화가 됐는데
요 입시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네. 지금 요거 끝나시고 저희 그 컨설팅 실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셔도 되고 만약에 수학이나 과학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네. 끝나고 별도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